네, 난 행정부형 인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 한마디가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자,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하나 보시고요. 조국 민정수석 얘기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우리 조국 수석은 이 구체적 역행하는, 크게 역행하는 대역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폐청산 등 구체적으로 혁파하는 일에 앞장선 죄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처럼 서슬퍼런 사정 역할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셋째, 그 숱한 공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저는 정치를 할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을 수락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자,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이제 발탁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나는 행정부형 인간. 글쎄, 김민지 기자, 조수석이 한 얘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다. 행정부형 인간이다. 네, 이 발언은 이제 13일 날 한 발언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요즘에 나오는 이제 법무부 장관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말과 이제 맞물려서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하면 국회를 의미해서 총선과 연관이 될 수 있고 행정부는 장관 입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법무부 장관에 검토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뭔가 본인도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님, 저 얘기인즉슨 조국 수석이 그러면 진즉에 뭔가 내가 법무부 장관에 발탁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그런 해석이 나오던데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셀프 검증을 하는데 셀프 검증. 그 자리에 있는데 당연히 본인이 알겠죠. 그래서 염두에 둔 얘기인데 저걸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예. 나는 장관과 대통령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조국 수석을 차기 대권 후보의 한 사람으로 경력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행이론, 예. 문재인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부산 출마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왔던 것처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당시에 법무부 장관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이 문재인 평행이론에 입각해서 그런 정도의 수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입법부형 인간 얘기는 지금 이른바 부산 차출설이 있었어요. 예, 총선. 네, 총선 예. 부산 차출설이 있었는데 지금 부산의 분위기가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조국 수석이 실제 출마한다고 해서 부산에 바람을 일으키거나 또 실제 본인이 살아오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법무부 장관 행으로 총선을 비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쨌든 이 조국 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어떤 인사 참사의 문제,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영전을 하다니 라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조국 입각에 관한 한국당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검증 실패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 아닙니까? 정말 민정을 잘못해온 그런 분인데 책임을 져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중요한 부처의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의 남자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서 청와대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개인 신상 정보가 적폐청산을 이유로 탈탈 털리겠습니까? 자,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제 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민정수석인데 차관급 이상이요. 중도 사퇴한 게 11명 지금까지. 그리고 장관급 인사 중에서 국회에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사례가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경질이 돼야 될 사람이 장관으로 영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한국당의 생각인 것이죠, 박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국민과 야당을 우습게 하는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전형적인 돌려막기 인사죠. 예. 이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지난 과거의 일이 증명을 해줍니다.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야당에서 뭐 벌떼처럼 들고 그래서 난리를 쳤거든요. 예. 총선 전에 이것은 총선을 겨냥한 폭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당시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다가 야당이 반대하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접었단 말이죠. 접었다. 예, 이런데 이번에 똑같은 경우를 문재인 정권이 이제 강행을 한다. 이것은 이 법안 제출권과 또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네. 된다면 이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제 완전히 친정체제 구축해서 이제 뭐 탈탈 털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이게 뭐 야당에 그냥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패스트트랙을 태웠는데 이 부분을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사 지휘권이라든가 검찰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인사를 밀어붙인다. 이것은 저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야당의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 김민석 원장께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우선 저는 지금 상당 정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요? 왜냐하면 예. 아니 저게 기자가 13일 날 저 국회의원 나가셔야죠 하니까 나는 행정부역 인간이라고 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 안 나오고 민정수석 하겠다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일단은 출발 자체가 틀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첫째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걸 가지고 막 확대해가지고 첫째 언론의 오버가 문제고요. 두 번째로 저걸 가지고서 조국에 대해서 막 논란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국을 띄우는 게 아니라 야당이 조국을 어떻게 해서 누자 만들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그렇고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진도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설을 전제로 제기하는 게 그런데 가설을 해본다면 그럼 조국 가령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01년도인가요?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이나 다 대통령 비서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그 사람이 검찰 중립성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조국 수석이 법적 하자, 정치적 하자, 도덕적 하자가 없다면 장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 생각이 나는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한 연초인가요? 한참 조국 수석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청문회 열어가지고 네. 국회로 불렀는데 결국은 재미 못 봤다는 평가가 중론이었잖아요. 문영희 때? 그때 네. 문영희 해가지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망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냉정하게 본다면 법적, 도덕적, 정치적 하자가 없다면 가령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등장해서 검찰 개혁을 일관되게 하고 중립적으로 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한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권력기관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쪽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조국을 대권주자로 띄워주고 싶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야당에서 보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게다가 저는 지금 일단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 오보잖아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 검증 자체를 부인하진 않고 그러니까 있죠. 조국 예.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있으나 상황이죠. 13일 날 조국이 그에 대해서 답하면서 내가 사실상 법무부 장관 될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것처럼 해석하는 건 틀린 거죠. 틀린 얘기를 갖고 비판하는 건 무리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꼭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을 어디론가의 자리로 지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계속 민정수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부산 차출론이든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야당과 언론에 사실 떠보기 하는 거 측면이 있죠. 여론 떠보기다? 여론 떠보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을 하기 위한 적임자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법개혁의 완성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를 통해서 법을 개정을 해야 이게 완료되는 거죠. 근데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고 이렇게 내세운 것 자체는
야당과 국민하고 대결하겠다는 거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채찍근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을 하고 그 법무부 장관을 기용을 해서 검찰 개혁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여야나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법개혁을 하게 한다. 이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저 윤석열 대검 총장 있지 않습니까? 네. 5기수 아래로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 한 30명 이상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례대로 한다면. 예, 예. 그럼 검찰 조직이 굉장히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조직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가 조국 수석을 법무부장으로 기용한다? 이런 상황까지 된다면 야당을 거의 안중에 안 두겠다. 이렇게 대결하겠다는 것이다. 뭐 이런 자유한국당에서 적어도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청근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자, 김민지 기자,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그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세상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였을까요? 일단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 2010년부터 인연을 맺어왔고 또 방금 김철근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 이제 핵심 참모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8년 전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실명을 거론 안 하셨고 저를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빼주시고요. 질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님도 사실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셨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있기 때문에 네, 8년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어떤 법무부 장관 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글쎄, 진즉부터 박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꼭 기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8년 전부터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 세안의 평가라든가 이것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하고 생각 같고 그다음에 충성도만 있으면 뭐든지 맡기겠다. 아하. 이렇게 작심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인사참사의 그 주인공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가장 해야 될 일이 장관, 차관,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뭐 15명 청문 채택 보고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장관급. 차관 이상 11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낭만해버렸어요. 네. 예. 그다음에 그 김태우 전 수사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정수석실에서 언론, 야당 폭넓게 정보 수집을 한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네. 이랬다면은 이거는 민정수석으로서 파면감인데 이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시킨다?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가는 길로 갈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 선전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지 기자,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뭐 이제 이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한 발언이 역시 또 세상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네. 여야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때 MB 정부 얘기입니다.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당시에 민주당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반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대, 이제 지금과 반대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선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사정권하에서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자신의 측근, 자신의 비서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적어도 법적으로는 민정수석을 영원한 사람이 법무장관에 지용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안에 대통령이 선거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없고. 자, 정치권이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약간 이제 내로남불 뭐 이런 논란에 좀 휩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뭔가 이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행을 뭔가 좀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목소리가 있거든요. 잠깐 듣고 오실까요? 조국 민정수석 역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참 지휘를 하다시피 했던 분이고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뭐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긴 틀림없습니다. 자, 사법개혁 적임자임에 틀림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민석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이제 지금 가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행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그 전에도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을 경우에 따라 누구든지 간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왜? 둘 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니까. 이런 일관성을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냐. 그건 대통령 인사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다만 대통령이 검경 관계 조정 문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과제로 삼는다면 선택할 수 있겠죠. 선택할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 얘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검찰 조직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MB 정권에 권재진 민정수석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권재진 장관은 서울 고검장과 대검차장까지 해서 조직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MB하고 뭐 그렇게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지만 그렇게 맞춰오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부터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이 코드를 맞추고 뭐 사상이나 철학에 대한 이걸 호흡 맞춘 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더 야당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국민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검사를 했던 분들 또는 판사를 했던 분들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사법개혁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조국 수석이 된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인사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제 제기했던 나경원 대표가 국회 운영에서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못 객관화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정치적 시비로 몰아갈 것이 아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예, 부적폐와 신적폐의 적폐 세력 교대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다.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세력 촛불 집회,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섰지만은 결국은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이라 했던 그분들이 했던 국정 운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